진로는 나아갈 진자, 길로자를 써서 말 그대로 내가 나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진로 발견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내 삶에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옳은 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직업,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도 늘 장애물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돌부리를 다시 발로 차면서 이런 돌이 왜 여기 놓여 있지? 하면서 그냥 발로 차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길을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을 유심히 쳐다본 다음에 그 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그 이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형태로 또 살아가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한 진로는 늘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유형의 삶을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진로를 발견하는 건데 진로를 발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 정보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나온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죠.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직업 정보를 찾을 때 보통 많은 친구들이 그냥 대다수 그냥 직업을 그냥 알아보고 혹은 직업 대백과사전을 알아보는 데 거의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업 정보 사전 같은 것들을 보통 알고 보면은 본인들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노동부라든지 많은 이제 기관에서 직업 체험과 관련된 마을들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피부에 닿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새로운 또 책을 쓰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서울시에 있는 3,000명 학생들에게 일부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000명, 중학교 1,000명, 고등학교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주어졌냐면 당신이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개수를 쓰시고 또 그것이 왜 되고 싶은지 또 어떤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명의 학생들이 썼던 것을 쭉 이제 페이퍼로 분류를 해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공통된 직업들이 묶여져 있는 것이 20개 이상이 넘지가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의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변호사, 판검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개수가 20개를 넘지 않았습니다. 무려 1,000명의 학생들이 말입니다. 자, 반면에 또 중학교 학생들에게 또 똑같은 질문을 갖고 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쓰고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써보게끔 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초등학교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서 30개에서 40개 사이밖에 못 썼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마찬가지로 또 네가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한 개수를 나열을 해보고 각각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써봐라 했더니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50개에서 70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한 문제일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한 개수가 채 100개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려 직업 대백과사전은 1,000개 이상 넘는 직업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알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개수가 적다 보니까 진로 탐색, 직업 탐색을 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직간접적인 경험을 늘려주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보고 탐색을 해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제일 좋은 건 바로 직업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직업 가계도. 가계도는 아시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 내 형제, 근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 위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해서 나열을 해보는 것처럼 각각의 가계도에 따른 직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도화지를 하나, A4 용지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 가운데다가 자기 이름의 직업 가계도를 쓰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엄명종이니까 엄신의 직업 가계도라고 가운데를 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자기 친인척들, 일단은 인척들을 마인드맵 형태로 써보시는 겁니다. 가지치기 형태로. 그래서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그리고
사촌형, 그리고 이모, 고모 할 거 없이 계속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인척들을 6촌, 8촌, 심지어 12촌까지 한번 쭉 나열을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그분들이 어떤 직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그 직업을 한번 나열을 해보십시오. 다 넣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직업의 개수가 최소 30개 이상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나왔으니까 여기서 끝나다 이게 아니죠. 보통 많은 이제 친인척 행사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명절 때도 또 친인척끼리 모여서 가끔 윷놀이도 하실 수도 있고, 또한 그 안에서 많은 이제 어떤 야외 활동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에듀테인먼트라고 해서 좀 더 의미가 있고 학습이 될 수 있던 어떤 그런 친인척 모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학생들끼리 같이 함께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직업 가계도를 각자 짜온 걸 가지고 실제로 직업 인터뷰를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직업에 대한 정보, 그 직업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직업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직업을 이제 선택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직업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네 번째가 그 미래에 대한